안녕하세요. 화상관계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 및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임차보증금 3건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채무자 명의 임차보증금 환가가 2건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이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채무자 명의였고요. 5천만 원 중에 1천만 원만 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지금 현재는 압류 금지죠. 지금 현재는. 근데 요거는 이제 5월 11일인가요? 국회에서 법 통과되기 전에,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령이었을 겁니다. 법 통과되기 전에 사안이기 때문에, 채무자를 설득을 해서 채무자가 1천만 원을 내놓는 걸로 해서, 원만하게 화해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정식으로는 화해계약은 아니고요. 화해계약은 이제 채무자 유해의 수익자라든가 또 다른 제3자하고 파산재단의 관제인하고 체결하는 걸 화해계약이라고 하고, 채무자가 자기가 직접 내겠다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뭐 본인이 벌든지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받겠죠. 1천만 원을 파산재단에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지급이행 확약이라고도 합니다. 뭐 임의환가하는 거죠. 임의적으로 채무자 스스로 파산재단에 돈을 납입하고 면책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뭐 불허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법적인 어떤 청산 절차에 협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5천만 원은 1천만 원을 내겠다는 거는 본인이 이제 협조하는 차원에서 내는 거죠. 그걸 뭐 안 한다 그래서 뭐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니죠, 사실은. 다만 이제 늦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사할 때까지 강제로 환가할 수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되죠. 1300까지 가능하죠. 3700이었으니까. 3700에서 5000으로 인상했고요. 그 다음에 3400에서 4300으로 경기도나 이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4300까지 증액했습니다. 지방은 2300, 2000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방은 뭐 크게 집값도 상승, 일부 지역을 빼고는, 여기서 지방이라는 건 이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짜리는 1천만 원에 환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좀 특이한 거는 저번에 아마 말씀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8,500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경기도 광명인가 그래요. 광명. 광명이면 경기도죠. 서울은 아닙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일 거예요. 그러면 4,300까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보증금이 얼마였냐면, 광명이니까 3,000, 이것도 이제 그전 사안이죠. 3,400까지 가능하죠. 이분이 8,500입니다. 그래서 5,100을 환가를 했습니다. 5,100을 환가한 이유는 이분이 이제 어떤 특정 은행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대출 받았어요. 5천인가 5천 정도를 대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질권을 설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8,400을 전액, 8,500을 전액, 이제 이사 날짜가 6월 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인가 공공금융기관에서 압류를 해놨습니다. 한 3천 얼마를. 그래서 이거는 압류를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하고 원칙대로 뭐 3,400을 돌려주고, 집주인이 3,400은 채무자를 줘서 이제 이사를 가도록 하고, 관제인한테는 5,100을 환가를 했습니다. 뭐 채무자도 크게 불만을 갖지 않고 잘 협조를 해서 뭐 많이 환가를 했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죠. 채권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 은행은 좀 억울하죠. 자기네가 5천만 원 다 빌려줬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n분의 1로 받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은행의 실책입니다. 은행이 뭐 질권 같은 거를, 채권 질권을 설정해 놨으면 채권 질권이 집주인 동의 받는 게 아닙니다. 채권 질권 설정 계약서를 하고 집주인한테 그냥 양도 통지만 하면 됩니다. 질권 설정 통지만 하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은행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채권 질권자에게. 만약에 잘 안 주면은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사안에 있어서 집주인은, 임대인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겠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그거는 은행 주는 게 맞다. 애매할 때는 공탁을 하지만 쓸데없이 공탁 사유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 그럴 때, 그래서 결국 이거는 5,100을 환가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배우자 명의로 보증금 한 1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채무자 대리인도 이제 의견서를 정확하게 써서 제출했습니다. 실무준칙 적용돼야 될 사안 아니냐. 그리고 원래 지금 배우자 명의로 보증금이 1억이 될 때는 그건 채무자로부터 증여받은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채무자가 사업상 아무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은 2012년부터 이제 뭐 외국계 회사의 부사장으로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인가 17년부터 이제 사업을 창업을 한 거예요. 창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위험성은 안 거죠. 사업 들어먹으면 완전히 그냥 자기 명의로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2017년 그 전에는 아마 본인 거였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배우자 가정주부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옮겨놨어요. 그때 이미 채무 초과였으면은 뭐 명확하지만 그랬을 때 이제 크게 실무준칙에 뭐라고 나옵니까? 명의신탁성 자산 혹은 경제적 위기에 은닉했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은 2017년경에는 이제 새로 창업을 한 거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는 아니죠. 먼 훗날 사업이 실패하는 게 확률이 거의 90%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망하겠지라고 혹시 염려해서 그 배우자 명의로 1억을 해놓을 수는 있지만 뭐 그거는 내심의 의사죠. 실제 채무 초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은닉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가능성은 이게 명의신탁 아니냐. 임대차 보증금의 명의신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죠? 명의신탁이냐 증여냐.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아마 이런 경우는 증여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이런 비슷한 사안에 있어서 그렇죠? 증여로 보고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은 이제 한 1,800 정도까지는 할 의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가 이제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가 나름대로 타당하다는 게 또 판사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타당하지 않겠냐. 좀 합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줄여서 화해를 해라. 그렇죠? 그렇다고 뭐 완전히 뭐 하지 마시오라고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800이니까 한 절반으로 줄여서 채무자를 좀 설득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시도를 해보고 뭐 증 안 되면 그냥 뭐 관둬야죠. 그렇죠?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17년이면 그 채무자가 충분히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할 때쯤이기 때문에 장래의 어떤 위험성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배우자 명의로 보증금 명의를 두는 것을 과연 뭐 은닉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명의신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과연 명의신탁이 인정되는가? 뭐 인정될 수도 있죠. 그렇죠? 많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화해 계약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100% 이긴다고 장담을 하면요, 뭐 그렇죠? 전액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실무준칙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비슷한 사안에 있어 결국은 경제적 위기 전후에 넘어간 거는 이제 사실은 뭐 빼도 박도 못하죠.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에 부동산을 만약에 여자 명의로 샀다. 이게 증여인가 명의신탁인가. 그렇죠? 명의신탁에 세 가지 표지가 있죠. 취득자금이 원천. 이게 남자 거다. 아니면 회사 자금이다. 그 다음에 이자라든가 공과금 같은 걸 누가 냈는지. 배우자가 뭐 능력이 없으면 남자가 내줬다.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지배력. 뭐 임대를 누가 냈는가. 소유권을 누가 행사를 하는가. 뭐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이거와 밀접한 이 세 가지를 유심히 보면 이게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그냥 증여한 건지 좀 애매한 구석이 없진 않지만 하여튼 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이 뭐 제가 임대차 보증금 환가는 거의 없다, 사라지다시피 했다라고 옛날에 이제 유튜브에서 뭐 단언을 했지만 가끔 있습니다. 가끔 올해도 지금 몇 건 생각나는데 가끔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보증금, 보편상자, 보증금, 보험, 해약 환급금 이게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편파행위는 편파 변제는 워낙 많아서 그쵸? 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죠. 편파행위는 사행위를 뛰어넘는 사행위보다 더 광범위하죠. 뭐 경매 절차에서 혹은 파산 절차에서 평등 배당을 저해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편파 변제입니다. 뭐 그 사람을 아주 해를 입히려는 그런 의사까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n분의 1로 나눠 먹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좀 더 가는구나 정도의 인식만 있었어도 편파행위라는 게 대법원 판례죠. 그렇죠? 사회 의사까지는 필요치 않습니다. 상속은 워낙 요즘 뜨거운 이슈죠. 제가 하는 유튜브 그 제작물 중에 상당수 상속과 관련된 게 많죠. 상속 많이 떠듭니다. 저 얼마 전에 얼마 전에도 계속 나오죠. 상속 포기, 상속 재산 파산 신청, 그 다음에 503조, 한정 승인 임의 변제, 상속 재산 파산 신청, 그죠? 뭐 늘상 얘기합니다. 보편상 자는 이제 자영업자,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만 아무래도 자영업이라는 게 이제 법인보다는 좀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도 있고요. 좀 은닉이 용이하죠. 그렇죠? 은닉이 용이합니다. 자기가 이제 혼자 자기 모든 걸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폐업도 쉽지만 창업도 쉽고 폐업도 쉽고 은닉도 용이합니다. 법인보다는. 법인은 이제 움직임이 무겁죠. 그렇죠? 그리고 티가 나죠. 그리고 또 대표이사 내지 다른 이사들이 뭐 이렇게 눈을 뜨고 감시하고 있죠. 다른 주주도 마찬가지고요. 종업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노조가 있는 데는 또 더하죠. 근데 뭐 소규모 1인 회사라도 만만치가 않죠. 거래처도 좀 있고.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쉽게 빼돌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돼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보증금 환가에 대한 이모저모에 대해서 한번 자유스럽게 이것저것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